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번에 2018년 5월 25일 날 새롭게 시행되는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EU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다면 그 기업은 각 국가별로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들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통일된 EU 내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EU 전체의 그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그리고 좀 더 체계화된 그리고 단일화된 규제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EU가 의욕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의 4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상당히 많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DPO의 지정이라든가 대리인 제도, 그리고 영향평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의 신고나 통지 의무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리적 관할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EU 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EU 밖의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과징금이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4%, 그리고 유로화로는 1천만 유로 또는 2천만 유로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과징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살펴보는 사안이, 그러면 우리 기업은 GDPR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가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 GDPR은 당연히 EU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EU 영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맞고요. 그리고 EU 역 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일지라도 EU 영내에 있는 정보 주체에게 그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U 영내에 있는 정보 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GDPR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GDPR은 EU 영내뿐만 아니라 EU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글로벌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DPR을 살펴보시면 사업자의 책임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DPO의 지정인데요. 이 기업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DPO가 도입이 되었고요. DPO는 기업 내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감독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GDPR에 따르면 기업의 처리 활동에 대한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그 활동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고 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기록하는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역 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EU 영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대리인 지정 제도를 또 도입을 했고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에 위험성이 있다면 이를 감독기구에게 신고하는, 그리고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에 높은 위험을 야기한다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업의 책임에 관한 조항들도 많이 신설이 되었지만,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규정들도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람권이나 정정권, 거부권, 이런 일반적인 권리 이외에도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든가 삭제권, 그리고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많은 권리들도 새롭게 신설, 강화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GDPR의 큰 특징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를 처리를 할 때 처리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6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도 흔히 알 수 있는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부여가 있고요. 그리고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들도 5가지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계약 이행, 그리고 정보 주체의 중대한 이익 보호, 그리고 공익을 위한 직무 이행, 그리고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 추구 등 이러한 경우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동의 이외의 5가지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유롭게 부여된 동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의 동의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동의를 볼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정보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에 그 회원 가입하는 회사의 그 수집 목적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마음에 들고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이 회사가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그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동의 목적, 그 처리 목적 3개를 각각 구분해서 동의를 따로 두는 것이 유효한 동의가 될 것이고, 만약 이것을 합쳐서 두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이때 얻은 동의는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전 정보가 제공된 동의라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보 주체가 그 처리되는 상황, 목적, 수단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받은 후에 그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 그 동의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디폴트 세팅이 되어 있는 동의들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글로 써서 어떤 동의한다는 진술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낸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모호하지 않은 의사표시, 그래서 명확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를 EU 영내에 수집했다가 EU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EU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된 국가로의 역외 이전은 허용이 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인정한 표준계약 조항이 들어있는 표준계약에 따라서 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 역외 이전이 가능하고요. 감독기구로부터 그 BCR을 인정받은 기업으로의 역외 이전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행동강령에 따른 이전, 이런 게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GDPR이 이제 새롭게 도입한 인증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도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맥시멈이 1천만 유로, 2천만 유로, 그리고 전세계 매출액이 2%, 4%인 사안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GDPR은 11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반의 심각 정도나 그리고 위반된 지속 시간, 그리고 위반의 중대성 등 여러가지 많은 기준들을 살펴서 그 각각의 기준별로 경중을 둬서 그거에 비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행정 절차가 있는 사안이고, 그것들이 위반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과징금 부과 등이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턱대고 두려워하실 일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GDPR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 사항들을 살펴보심과 동시에 우리 회사가 GDPR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만약 적용 범위에 속한다면 그 회사 내 개인정보 처리 플로우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매핑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회사가 다루는 개인정보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유출되었을 때 어떤 위험성을 동반하게 되는지, 그래서 회사가 DPO를 둬야 될까? 아니면 우리 회사는 대리인을 둬야 되나? 아니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GDPR에 대한 그 사항들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오는 사이트로 가셔서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